자, 얘들아, 이번 영상에는 주제 46과 47을 다룰 건데 46에서는 이제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 다룰 거고 47에서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전개에 대해 다룰게. 먼저 주제 46은 실력 양성 운동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1920년에 물산장려 운동의 시작부터 1920년대 후반, 그러니까 문맹퇴치 운동까지 보는 거야. 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계열로 먼저 나뉘어 실력 양성 운동이랑 교육문화 운동,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기업 설립 운동이랑 물산장려 운동으로 나뉘고, 또한 교육문화 운동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랑 문자보급 운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보도록 할게. 먼저 첫 번째, 물산장려 운동이야. 물산장려 운동,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산품 매용이라는 거지. 배경은 해사령이 폐지가 됐어. 해사령이 폐지가 됐다는 거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거고, 신고제는 누구나 신고를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할까 안 할까? 당연히 많이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해사령 폐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또한 민족기업 육성을 노력을 해서 경제적 민족주의 운동의 대두가 돼.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민족 기업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경성방직 주식회사라고, 이 회사는 대주주자본이야.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평양의 메리아스 고무신 양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서민 출신 기업인이기 때문에 자본이 좀 부족해. 그런데 일본에 비해서는 뭐야? 코딱지만 하다는 거야. 한국의 기업의 수나 자본금이 일본 기업에 비해 훨씬 적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금융을 장악하는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 여기 나와있지. 그리고 기술이 이때 시점에서 일본이 우월하겠어, 한국이 우월하겠어? 당연히 일본이 우월하겠지, 강점기 시대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래. 자, 이제 생각을 해봐. 모나미는 우리나라 기업의 팬이야. 제트스트림이 500원에 팔고 모나미가 1000원에 팔아. 근데 관세가 없이 들어오면 이대로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뭘 살 것 같아? 당연히 싼 거 제트스트림 사겠지. 근데 거기다 이제 관세 1000원을 붙여서 1500원 1000원 하면 모나미를 사겠지. 근데 그 관세가 폐지가 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 관세가 폐지되면 어쩔 수 없는, 그건 일본의 그 지침이니까 물산 장려 운동을 하자. 우리나라 것만 사서 관세 상관없이 우리나라 것만 사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민족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일단 일어나게 됐고, 민족 경제의 자립을 추구한 거야. 1920년에 평양에서 시작했어. 1920년에 평양에서 조만식이 조선 물산 장려회를 일으킨 거야. 조만식이 조선 물산 장려회를 만든 거라고. 1920년에 평양에서.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타이틀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오케이? 그리고 나서 대중이 폭넓은 지지를 했어. 토산품 애용 의식이 확산됐고 소비 절약 운동도까지 했는데 사회주의자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지.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그 이름에 기대어서 이렇게 이기적 운동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비난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너네 수요 감당할 생산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추가로 써있는 게 뭐냐면, 이제 민족적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 이 민족적이라는 단어로 동족 안착지, 피착지, 계급적 의식 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자가 있으면 자본가가 있고 자본가가 있으면 노동자가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물건을. 그렇게 되면 착취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근데 이 민족적,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로 이제 이걸 이렇게 가려버린다는 거지, 이 착취 피착취 계급을. 됐지? 그리고 나서 애국적이라는 단어로 외화를 배척한 거 아니냐. 애국은 뭐야? 물산장려 운동의 그 취지가 뭐야? 우리나라의 민족 경제의 자립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럼으로 인해서 외국 거 사 안 사? 안 사지. 안 사면 외화가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안 돌면 그 외국인 상인들은 빼 안 빼? 우리나라 시장에서 빼겠지. 그러면
외래에 경제적 정복 계급의 축출 후 새로운 착취 계급으로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뭐냐면 외화가 백척해? 그러면 외국인 상인이 이제 나가겠지. 그럼 그 외국인 상인의 그 빈자리를 우리나라 자본가가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됐지? 그럼 넘어갈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똑해야 돼. 자, 그 외우기 쉬운 방법 있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교육을 했는데 이상제야. 이름부터 이자 2등급이셔 이분이. 1922년에 이상재 씨가 밀립대학 기성준비회를 만들어 조직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왜 일어났냐? 배경도 2등급이야.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다 이자지. 근데 제2차 조선교육령이 뭐냐? 수업 연수를 일단 늘려줬고 일반 수업 연수 그리고 대학 설립 가능해졌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 설립을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상재 씨가 밀립대학 기성준비회로 1922년에 만들어서 하려고 했다. 그래서 고등교육 실시하고 일제 우민화 교육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모금이 부진했고 가문 수혜 등으로 참여가 부족했고 일제 탄압으로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1924년에 경선제국대학을 설립하게 되고 친일 관리 양성 의도한다는 거지. 그래서 경선제국대학이 오늘날 서울대야, 서울대. 그래서 입학이 원하는 소수였다. 문맹퇴치운동이다. 문맹퇴치운동은 192페이지의 그림과 함께 보면 좋은데 농촌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서 야학과 강습소를 일단 늘렸고 조선일보는 문자보급운동, 타이틀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동아일보는 브나로드 운동이다. 브나로드 운동은 러시아어로 농촌 속으로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어쨌든 다 농촌 계몽 운동이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문맹 퇴치하였고 생활 개선 운동 등을 전개하였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문맹 퇴치했다는 것이. 그래서 일제가 바로 이 문맹 퇴치 운동이 민족운동의 색채를 띠자 탄압을 하였다.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 넘어갈게. 실력 양성 운동 의의와 한계를 다시 한번 보자고. 방향, 민족 경제의 자립, 근대 교육의 보급, 문맹 퇴치 운동, 문맹 퇴치 운동 아니고 신문화 건설 추구. 의는 우리 사회의 근대적 발전을 추구하였고 민족 독립의 토대 구축을 노력하였다. 한계를 다시 한번 보자.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개되어서 일제강점기 현실을 순응하면서 진행해서 아쉽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주제 46은 끝이 났고 주제 47로 가볼게. 자 주제 47은 민족 유일당 운동의 전개인데 자 1925년에 조선 공산당 조직부터 1931년 신간의 해소까지 이렇게 보는 챕터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사회주의 운동은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 계열이 굉장히 약화돼. 이 치안유지법이 뭐냐? 1925년에 제정된 법인데 일본에서 먼저 제정된 법인데 식민지인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같이 일어나게 된 거야. 치안유지법이 뭐냐? 다른 사상을 가진 그 자는 처벌한다 이 말인데 다른 사상이 뭐겠어? 당연히 사회주의겠지. 사회주의라는 이 다른 사상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 사회주의 운동이 먼저 대두가 됐어. 왜냐하면 레닌이 식민지 지원을 한다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지식인층이 크게 확산이 된 거야. 됐지 여기까지? 민족주의 운동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당연하지. 다른 이념인데 갈등이 발생 안 하겠어? 당연한 거야. 갈등을 발생하는 건. 그래서 민족운동 분열이 있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에서는 독서에 강한 언론을 통해서 전파를 했고 여러 단체가 설립되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조선공산당이다. 1925년.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박헌영 씨라고 이제 뒤에 나와. 뒤에 이승만 씨랑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데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항일투쟁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이게 언제 일어났어? 삼부통합 때 우리 봤지? 우리 그 첫 번째 강의를 보면 삼부통합 때 민족 유일당 운동이 같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다. 60만세 운동이다. 1926년에 이제 4월달에 순종께서 돌아가시는데 사회주의 계열 단체랑 민족주의 계열 단체랑 천도교 그리고 학생 단체가 모여서 거적적 시위를 계획하는데 일제 발각이 되는 거야. 근데 발각이 된 게 지도부가 발각이 된 거겠지. 그러면 학생이 지도부겠어? 아니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랑 천도교가 지도부겠어? 당연히 이 세 그룹이 지도부겠지. 그럼 남은 사람 어디야? 남은 단체? 학생이지.
그래서 학생단체 주도로 서울시내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된 거야. 됐지? 학생은 독서의 비밀결사 조직을 통해서 동맹휴학을 하고 식민지 교육에서 맞섰다. 됐지? 그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의가 있는데 민족유일당 운동에 공감대를 형성하셨다. 요게 이제 의의 중요한 거. 그리고 자치론이 나오는데 자치론이 뭐야?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일제와 타협한 자치권을 획득하자 라는 말이지. 자, 이름부터 일단 굉장히 변절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광수, 최린, 김성수가 있는데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197페이지에 자세히 적혀있고 스멀스멀 올라오지. 그래서 이 자치론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나서 이제 신간의 이제 초대 회장은 누구였냐? 이상재 씨. 이상재 씨 뭐야? 2등급 어디야? 밀립대학 기성준비회. 맞지? 그리고 1922년 제2차 교육령, 제2차 조선교육령 나왔고, 그때 어쨌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 이상재 씨잖아. 근데 이 이상재 씨가 신간의 초대 회장에 이제 오르신다는 거지. 민족유일당 운동 좀 더 자세히 보면 제2차 국공합작이 1924년에 했어. 이거 삼부통합 때 했지 아까? 제1강 때. 중국 각지에서 민족유일당 촉성회가 조직되었고 삼부통합 운동이 전개가 되었어. 그리고 아까 여기 있었지. 60만세 운동이 뭐랬어? 민족유일당 운동의 공감대 형성해준다 했지. 그래서 신간에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 연대의 공감대가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쟤네 좀 친해? 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게 된다. 사회주의 노선 변화인데 이게 어떤 흐름이 어떻냐면 조선 민흥회가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사회주의 계열이 일부 포함이 돼 있긴 해. 그런데 이제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 색을 많이 띈다는 거지. 그래서 조선 민흥회라는 그 단체가 정우회한테 같이 해보실라우 이렇게 제안을 해. 같이 이제 하자고. 정우회는 뭐냐? 사회주의 계열의 그 단체였던 거야. 그래서 4개월 뒤에 사회주의 단체인 이제 정우회가 오케이 말이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신간회다. 1927년 만들어졌다. 초대회장 누구? 이상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회주의 노선 변화였는데 정우의 선언이 있었고 1926년 11월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연대를 주장했고 이때 코민테른도 민족통일 전선을 지지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사회주의 계열이 말을 잘 들어. 코민테른이든 소련이든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이때도 말 듣고 민족통일 전선 지지한다 하니까 받아준 거고 정우의 선언으로.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소군정이랑 미군정이 통치를 하잖아. 나중에 북위 38도선 이렇게 기준으로 그때도 소련이 간접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독고다이 스타일이 많아. 그러니까 성격이 애들이 센 거야. 줏대 있어 얘들이. 그러니까 미군정이 조물조물 해줘야지 얘네들이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통치를 선택한 거지. 요거는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말해줄게. 그랬는데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온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민족주의였어. 근데 민족주의에서 이제 자치 운동을 이제 하는 거야. 이쪽을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고 이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인데 그래가지고 사회주의와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고 타협적 민족주의를 비판하였다. 오케이 여기까지. 신간의 창립과 활동이었는데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졌고 초대회장 이상재였다. 이거 다시 계속 복습하면서 가는 거고 신간회는 서울과 지방의 여러 개의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봐봐.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적 정치 사회 단체였잖아. 전국적 지회 조직하였고 서울에는 민족주의 계열이 많아. 근데 지방에는 사회주의 계열이 많아. 요거까지만 이제 알아주는 거고 신간회와 짝꿍으로 나오는 게 누구다? 근후회 여성운동 진영에서 만들어진 그런 좌우합작 세력 좌우래. 이념합작 정도 이념합작 어쨌든 만들어졌다. 1927년에 지혜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하였고 일제 탄압을 받았다. 이때 신간의 그 지도부가 체포가 돼. 그러고 나서 새 지도부가 나왔는데 너무 온건한 거야. 온건이라는 말이 뭐냐?
뒷페이지에서 말해줄게. 전국 순회 강연을 했고 토론회를 통해서 계몽운동을 전개. 이거 개야 개. 이거 잘못 쓴 거야.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식민지 교육제도 비판하였고 소작쟁이나 노동쟁의를 지원하였다. 그래서 지원하였다. 그래서 말한 게 뭐냐면 온건이 뭐냐. 신간의 해소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왜 해소했냐? 자, 제1차 국공합작이 일단 결렬됐어. 1924년에 했는데 결렬이 된 거야. 그리고 신간의 지도부에 타협적 노선이 등장하는데 그 지도부가 체포됐잖아. 강주 학생회 항일 운동할 때 그때 새로 지도부 나왔는데 온건했다 했잖아. 이건 거야. 타협적 노선. 그러니까 항일운동 단체 타협이 말이 되냐 하니까 사회주의 진영이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하면서 신간의 해소를 주장하였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서는 오직 신간의 해서만 쓴 거다. 모두가 해체 여러 단어를 쓰는데 오직 신간에만 해소를 말한다. 해소란 뭐냐? 발전적 해체라는 거지. 해산도 아니야. 해체도 아니야. 해소야 해소. 됐지? 심지어 근후에 맞지 근후에까지도 해소가 아니야. 해체야 걔네들도. 근데 신간에는 뭐다? 해소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그러니까 코민테른에서도 국공합작이 깨졌구나. 협동전선 이제 부정적인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사회주의들이 저 말 듣고 오케이 부정적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한 거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신간의 해소 이후에 민족운동은 민족협동전선에 붕괴됐지. 지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깨졌잖아. 그런데 요건 약간 이제 조금 외우기 쉽게 그냥 말하는 건데 사회주의 운동은 애들이 법 밖에서 노는 애들이야. 좀 애들 강한 애들. 근데 비타여자 민족주의 애들은 법 안에서 노는 약간 좀 그래도 좀 순딩한 애들인데 이게 뭔 말이냐? 사회주의 운동은 비합법 투쟁과 혁명적 노동운동을 통하는 거야. 비합법이 뭐야? 불법은 아니라는 거야. 불법은 입장은 어디야? 일본 입장이야. 우리나라 입장에는 비합법인 거지. 맞지? 비타합적 민족주의는 문화 학술 활동으로 조선화 운동인데 이건 주제 51대 또 자세히 말해줄게. 비타합적 민족주의가 그러니까 브레이크였던 거야. 사회주의 운동은 운동을 하면 비합법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뭐랬어 여기서 이제 민족협동 전선이 붕괴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운동은 합법적 활동 공간이 상실되었다. 여기까지. 그리고 1929년에 이제 광주 항일 운동이 일어나는데 29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얘들아. 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었고 29년에 완산 총파업 있었고 29년에 대공황 왔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니까 29년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학생들의 동맹휴학 투쟁 활성화였고 독서회가 이제 비밀결사 단체로 이제 된다. 한일 학생 간에 이제 기차에서 싸웠지. 근데 차별적인 그 재판을 하잖아. 그래서 대규모 가두 시위가 되는데 광주 지역에 독서회 중앙본부가 있었어. 조직망을 통해서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거야. 독서회가 뭐냐? 중고등학교의 그 비밀결사 단체인 거야. 됐지? 신간의 광주 지부의 지원이 있었고 나중에는 어쨌든 검거가 돼서 신간의 해소까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민 가세. 자, 청격과 의인데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 비판이 시작되었는데 전국적 반장의 투쟁을 발전하였고 학생, 시민, 노동자가 연대하였고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이다. 그냥 이렇게 보는데 3.1운동은 뭐야? 역사상 최대의 우리 민족 거적적 그 항일 운동이었고 이거 알아서 그 다시 앞에 그 보고 그리고 60만 세 운동은 민족 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준 거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고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 47이 끝났고 다시 보면 46부터 처음부터 보면 요거는 그냥 책에 써있는 거니까 이거 한번 봐주면 되고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을 애용하고자 하였다. 회사란 폐지, 민족기업 육성 노력, 경제적 민족주의 운동 대두, 경성방지 주식회사로 대지주 자본이었고 평양의 메리아스 고무신 양말 공업은 서민기업 출신이었다. 한국인의 기업수나 자본금이 일본에 비해 훨씬 적었고 금융을 장악한 일자 타협하지 않고서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였고 기술이 당연히 일본이 높았고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었고 물산장려운동을 하고자 하였다.
목표는 민족 산업의 보호 육성, 민족 경제 자립 추구였고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이 조선물산장려회를 꾸리면서 시작되었고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타이틀로 시작되게 되었다. 사회주의자의 비판으로 인해서 자본가 상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 운동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수요 감당한 생산 능력이 없었고 민족적 애국적이라는 이름을 가렸고 민족대학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통해서 이상제가 밀립대학 기성준비회를 1922년에 만들었고 제2차 조선 교육운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고등교육 실시, 의미나 교육 극복을 통하려고 하였고 모금운동은 전개되었고 모금이 부진하였지 그래서 안됐다. 결국 실패했다. 대응으로서는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줬지만 이건 친일관리 양성 의도였고 입학도 별로 많이 안 해줬다. 그리고 문맹퇴치 운동이 있었는데 농촌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였고 조선일보는 문자봉급 운동,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 하지만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문맹퇴치를 했기 때문에 아쉽다. 신라왕성 운동은 민족 경제 자립, 근대교육의 보급, 신문화 건설 추구가 있었고 우리 사회의 근대적 발전을 추구하였고 민족 독립의 토대 구축을 노력하였다. 한계로서는 아까 말했듯이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 전개되면서 일제감정이 현실을 순응하면서 진행해서 아쉽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제 46이었고 주제 47은 근데 1925년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 계열이 약화됐는데 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있었냐.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되면서 레닌이 식민지 지원 약속 이후 사회주의 운동이 청년 지식인층에 크게 확산되었다. 민족주의 운동과의 갈등이 당연히 발생할 수 없다고 했고 이념 갈등 때문에 민족운동이 분열되었다. 독서에 강연, 언론 전파 등이 있었고 여러 단체가 만들어졌고 이를 연합하여서 1925년 박헌영 씨가 조선공산당을 만드신다. 민족유일당 운동이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항일투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60만 세 운동이 1926년에 순종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사회주의 계열 단체와 민족주의 계열 단체, 천도교 그리고 학생단체까지 거적적 시위를 계획하였지만 일제에 발각되었고 학생단체 주도로 서울 시내에서 민족시위 전개하였는데 의의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경범대를 형성하였다. 자치로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하였고 일제와 타협하 자치권을 획득하였고 이광수, 최린, 김성수가 있었다는 것만 알면 되고 분열을 초래하였고 이용만 당하였다. 누구한테? 일제한테. 신간의 초대회장 이상재인 걸 한번 알면 되고 제1차 국공합작의 영향으로 중국 각지에서 민족유일당 촉선회가 조직되었고 삼북통합운동도 전개되었다. 60만세 운동은 민족주의 지형과 사회주의 지형 간 연대의 공감대 형성이 되었고 사회주의 노선이 변화되었고 민족주의가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뉘는데 자치운동을 비판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조선 민흥회의 제안이 있었고 사회주의에서도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비타협 민족주의와 연대를 주장하였다. 코민테는 또한 민족통일전선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움직인 계기가 되었다.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지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만들어졌고 짝꿍으로 근후에 1927년 여성운동 진영도 있었다. 전국적 지혜를 조직해왔고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적 정치 사회단체였고 광주 학생항해운동을 지후원하였으며 일제 탄압으로 통해서 새 지도부가 온건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 이제 뒷장에 나오고 전국 순회 강연, 토론회 그리고 계몽운동 전개, 식민지 교육 제도 비판, 토작쟁이 노동쟁을 지원하였다. 신간에게 해소되게 되는데 해소라는 단어는 오직 신간에서만 썼다.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고 코민테른에서도 이제 협동전선의 부정적 인식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리고 신간의 새로운 지도부에서 타협적 노선이 등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에서 신간회를 해소하자. 해소하는 게 어떻게 했냐라고 주장을 하였고 이제 해소 이후에는 민족협동 전선이 붕괴되었다. 사회주의 운동에 이제 합법적 공간 활동 공간이 상실되니까 비합법 투쟁으로 혁명적 노동 운동을 진행하였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운동 진영들은 이제 조선학 운동을 하였다. 광주 학생항일 운동은 1929년에 일어났고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 학생들의 독립휴학 투쟁 활성화를 통해서 일어났고 독서의 비밀결사를 이루었다. 한일 학생 간이 이제 기차에서 이제 충돌하게 되고 대규모 과도 시위가 되었는데 광주 지역에서 독서의 중앙지부가 존재했는데 조직망을 통해서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고 신간의 정부 광주 지부의 지원이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가장 큰 의의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는 게 이거다. 그래서 46이랑 47은 또한 이제 안 보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